자, 어제 거에서 이어서 좀 해보자면, 자, 우리가 이제부터 게시판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시작할 거예요. 방식은 이런 방식이 될 겁니다. 개념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제 했던 거는 자동으로 글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버링을 하게끔 글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얘네들의 번호는 알아서 정해지는 작업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시판을 만들 건데, 자, 뭐 이렇게 해보죠.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를 고객이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글쓰기 기능을 실행시키겠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게시판 같은 걸 이용을 할 때 제목 쓰고 본문 쓰고 글쓰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 버튼에 해당하는 명령어입니다. 글쓰기 버튼을 하면은 사실 이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목이랑 내용이랑 이거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이 해당 서버에 얹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쓴 거를 옮겨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에 안 누르면 안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제목이랑 내용이랑 합쳐서 이 사람이 쓴 글이다 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고객이 글을 쓰기를 해야 하는데, 저장 공간의 크기가 지금 100개예요 100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아티클 객체를 저장하고 싶은 건데 총 100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4라고 줄여 놓는다면 4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10,000개로 해놔도 이건 제한적일 거예요. 이건 상황이 회원이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회원이 2명밖에 없는데 각각 글을 10,000개씩 썼대요. 모자란 거잖아요. 그죠? 모자른 상황이 오면 안 돼요. 여기다가 지금 당장은 5라고 해주면 공간이 하나 남겠지만, 미리 이걸 설정해 놓는 거는 위험한 행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오류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건데, 봤던 오류도 있을 거고 보지 못했던 오류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오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좀 더 중요해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네들을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자, 근데 제가 이거 100개라고 해놓으면 충분히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글이 4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얘를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i는 0부터 i는 4까지, 4 전까지죠. 4 전까지. 여기서 이제 i를 출력하면 이거 뭐 나와요? 0, 1, 2, 3이죠. 그냥 0, 1, 2, 3이에요. 반복문 지금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articles의 i번째라고 하면요, 이 녀석의 id다 해버리면 이건 뭐 나와요? 1, 2, 3, 4 나오죠. 1, 2, 3, 4. 왜? 여기 i에는 0부터 3까지 들어갈 건데, 그럼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거는 요 객체잖아요. 근데 어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보면은 글을 하나 추가하면은 id 1번, 그 다음 거 2번, 그 다음 거 3번, 그 다음 거 4번 이런 식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녀석들에 대한 id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얘는 총 4번 반복하는 반복문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글이 총 100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글이 4개밖에 없어서 4라고 해놨어요. 왜냐면 0, 1, 2, 3번 인덱스일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몇이에요 그러면 얘는? 100이죠. 100번 돌 거예요 얘는. 0부터 99까지. 근데 얘는 오류날 별 상관없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요 지금 배열 객체는 방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 앞부분 4개만 채워져 있대요. 나머지를 돌 때 널 포인터예요. 비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당장 지금 아티클스에 네 번째 거의 아이디를 보고 싶어,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3번까지 있는데 4번에 대한 아이디는 널이라는 거죠. 없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머지 건 어쩔 건데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1, 2, 3, 4까지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딱 갖고 있는 글 개수만큼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배열 전체의 크기가 아니라 갖고 있는 글 개수만큼만. 얘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지금 내 안에 몇 개가 채워져 있나를 몰라요 얘는. 그러니까 최대치는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몇 개나 채워져 있나를 몰라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써볼 겁니다. 아티클스의 사이즈. 그래서 글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얘를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아티클스 사이즈의 값은 4겠네요. 그럼 이렇게 대체를 해놔도 되겠네요. 이러면 안전하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몇 개까지 썼다는 얘가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얘 안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대 크기가 몇이던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다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널 값은 이제 출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글을 쓴 만큼만, 그러니까 내가 글 쓸 때마다 얘만 하나 더 증가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얘가 갖고 있는 글 개수만큼만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까지 배열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배열이 객체의 일종이었잖아요. 그죠? 객체는 폴더였고, 객체를 쓰는 이유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묻고 있어서 객체를 묻기 위해서 객체를 사용한다. 배열은 객체의 일종이라면 얘를 따라갈 수 있겠네요. 맞죠? 근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좀 투박한 폴더? 왜냐면은 이 폴더 안에 파일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미리 정해놔야 돼요. 좀 쓰기 불편해요 얘는. 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더. 뭐 이 폴더의 총 용량보다 좀 더 넣으려고 하면은 뭐라 하는 거고, 폴더 안에 뭐 몇 개가 있는지 이 녀석 자체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더 개선시키는 방법을 쓸 겁니다.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거 자료 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인 클래스 밑에다가 exam 1 이렇게 함수를 만들 거예요. 얘는 메인 클래스의 메서드죠. 똑같아요. 이 아티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이제 설계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저는 exam1만 이렇게 메인 메소드 안에서 실행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대신에 얘는 메인 거니까 뭐 다른 설계도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지 안에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그냥. 자, 저는 그죠? 스태틱이니까 이 설계도가 일을 하고 있겠죠, 얘는. 그죠? 그냥 메인이 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메인 클래스의 메소드로 만들어주면 구체화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기다가 아니다, ln으로 하고 버전 1 이렇게 할게요. 버전 1. 그리고 얘랑 좀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m2로 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조금씩 더 발전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한 요만큼은 그냥 복구를 해버리고 이런 바보 같은 배열, 그러니까 좀 투박한, 쓰기 불편한 배열 말고 좀 더 스마트한 배열을 쓸 건데, 그 스마트한 배열의 이름이 어레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좀 다듬어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보세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이 한 줄을 해석하자면 요 1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00개 뚫려 있는 아티클 객체가 하나 있는 거고, 그죠? 아티클 배열 객체죠. 아티클 배열 객체가 하나 있는 거고, 이 변수는 나중에 그거랑 연결하겠다고 했으니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앞에다가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나 써줄 거고요. 얘는 꺽쇠로 묶을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대괄호는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객체 자체도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 얘는 공간이 몇 개인지 몰라도 돼요.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대체품이에요. 대체품인데 얘가 좀 더 좋아요. 요 한 줄이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뭐라 하는 이유는 그래, 너무 이건 좀 기니까 여기 다 자르고 이렇게만 우선 해봅시다. 얘도 객체이기 때문에 요 효과로는 붙여줘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자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 오른쪽 거. 예, 어레이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겠다죠. 얘는 뭐예요? 변수고, 얘는 뭐겠어요? 그죠? 타입이죠. 타입인데 나중에 이 아티클스라는 변수랑 연결될 녀석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지금 우리가 클래스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그 JDK라고 깔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JDK 1.8 해가지고 자바 디벨롭먼트 킷 해서 깔았었잖아요. 그걸 깔면 이제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생기는데 여기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면은 얘가 java.u7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 안에 u7 java.u7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여기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 해가지고. 그죠? 이미 있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자바 내부적으로 있는 클래스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얘는 이 실행 환경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쓸 게 아니라 얘를 불러오게 해야 돼요. 이미 저 멀리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여기 임포트라고 되어 있죠. 얘가 불러오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실물 클래스 위치가 나와 있고요. 실물 클래스를 보고 싶다면 컨트롤 클릭해도 이동할 수 있어요. 컨트롤 클릭. 요 밑에는 설명이랑 사용법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보면 아마 이해를 방해할 거예요.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얘를 까봐도 좋은데 굳이 깔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얘도. 그래서 불러오게 했더니 이제 빨간 줄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 녀석은 지금 모양상 상한선이 없어요. 몇 개 들어갈 거야를 안 했잖아요. 맞죠? 참 하나 더. 제가 이거 당장 지우면 뭐라 하겠죠? 임포트 해야 되죠. 자동 임포트.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 하시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불러가시고요. 저장하면 뭐라 안 해요.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무언가가 이제 생겼습니다. 왜냐면 상한선을 몰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죠? 아예 숫자 들어가는 부분도 없어요. 얘는. 그죠? 이제 좀 스마트한 배열이 하나 탄생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임포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는 오타라던가 그때 이제 맞는 이런 유틸리티,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불러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스캐너 할 때도 보셨을 겁니다. 스캐너 입력받는 거 예전에 그 코드업 알려드릴 때 스캐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문을 까보는 게 아니라 구글링을 하면 된다는 거. 우선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녀석은 사용법이 이래요. articles 점 하면 뭐예요? 점 하면 원래 뭐예요? 그죠? 얘랑 연결된 객체 안에 있는 기능 쓰겠다는 거죠. 그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점만 했는데 이 안에는 기능이 이미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얘는 어레이 리스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내부에 있는 기능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뭐 add 있고 add all 있고 contains 뭐 있고 get 있고 empty 뭐 있고 뭐 저거 있잖아요. 뒤져보시면 다 있어요. 이게 empty 있고 size 있고 contains 있고 방금 말했던 거 있죠. 이 안에 이렇게 기능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클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점 해보시면은 여기 클론 있고요. 컨테인스 어쩌고 있고, 그죠? 다 찾을 수 있어요.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든 적이 없어도 얘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불러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다가 뭔가 추가하고 싶다. add라는 함수죠. 함수예요. 함수를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 안에다가는 밑에 거랑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요거 넣어줄게요. 객체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겠다. 얘도 5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배열 모양처럼 생겼고요. 내부적으로 이 녀석도 이제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이에요. 인덱싱이 돼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상한선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이즈 따로 기억하겠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를 위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 아티클스 사이즈를 왜 썼어요? 우리 이 전 버전 1에서 몇 개 들어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쓴 거였잖아요.
얘는 애초에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articles 하면은 여기선 뭐예요? 얘죠, 얘. 얘는 뭐겠어요? 이 어레이 리스트에 리모컨을 넘겨받은 변수죠. 그럼 얘로 이 녀석에 접근해서 조정할 수 있겠네요. 맞죠? articles에 점 하면은 사이즈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얘의 기능인 거죠. 기능상 이 밑에 있는 articles 사이즈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대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소의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안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리턴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도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함수인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지금 몇이겠어요? 5 5개니까 5죠. 그죠? 이걸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하고 싶은 건데 굳이 이런 변수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얘는 왜 안 되냐면은 더 이상 배열 모양의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article 얘는 단수로 articles 뭔가 이제 꺼내오려면 get이라는 이런 함수를 써야 돼요. i번째 녀석을 가져오겠다. 여기서 i는 0부터 사이즈 전까지일 거니까 얘도 지금 인덱싱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들어갈 거고 0번째 요소,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 가져오겠다, 두 번째 요소 가져오겠다. 가져온 거를 여기다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그때 반복문 돌 때마다. 자, 근데 얘 왜 뭐라 그러냐면은 얘는 좀 사용법이 특이해서 이런 거 하나 써줘야 돼요. 혹시 저 없을 때 캐스팅 하셨나요? 캐스팅이에요. 형변환 하는 모양이잖아요. 보시면은 요 articles에서 i번째 요소를 가져왔는데 얘가 진짜 아티클인지 아닌지 몰라요. 얘는 얘가 아티클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아티클 변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타입이 이 녀석이 확실하게 말을 좀 해줘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제 출력을 다시 좀 해보자면 article.id 라고 하면은 이 아티클은 반복문이 돌 때마다 정체가 바뀌겠죠. 다음 요소 이렇게 가져올 거니까. 그죠? 버전 2로 해서 실행을 해보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넣고 이렇게 add 키워드를 통해서 add 함수를 통해서 알아서 배열에다가 추가하고 알아서 꺼내올 수 있어요. 얘는 알아서 사이즈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 밑에 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 한 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한 줄. i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며 이 녀석은 뭘로 변하고 이 정체는 누구인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get 할 때는 article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형변환이 필요하다는 거. 사실 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거 싹 다 뽑아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애 정체를 몰라요. 개수는 아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얘는 지금 뭐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아티클만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잖아. int 100이면 이 배열 안에 내가 뭐 true 같은 거 넣을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정체가 뭔지. 얘는 그게 안 돼요. 애초에 문법상 안 됐는데 얘는 그게 돼요. 되니까 헷갈릴 수, 그러니까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형변환을 꼭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또 개선을 또 시켜보자면,
한번 잠깐만, 이건 필요가 없잖아. 이거 필요 없네요, 그죠? 아티클스 사이즈 이런 변수 자체도 필요가 없죠. 자, 한번 이제 동일하게 갈 겁니다. 이것도 써줍시다. 어레이 리스트랑 연결할 변수고, 어레이 리스트 객체고요. 거기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넣고 있고 순서대로 빼면서 출력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걸 막지 않아요. 지금 추가한 값이 뭐예요? 정수죠.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안에, 다시 배열 객체 안에는 지금 여기 아티클 하나 있는 거고 중간에 1 들어있고 아티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뭐겠어요? 여기 항변환을 했는데 세 번째 요소에 접근을 했는데 얘는 1인데 얘를 아티클로 보겠대요. 이거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이건. 이해되시나요? 얘가 다양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건. 아티클 말고 정수가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번 실행하면은 뭐라 해요? 1, 2까지는 나와요. 근데 대신에 세 번째 요소가 정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클래스 캐스트 이스테션이라고 나옵니다. 1을 어떻게 아티클로 바꾸냐 라는 거겠죠. 그죠? 1을 출력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얘가 있네요. 1을 아티클로 형변환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약사항을 둘 수가 있어요, 얘는. 제약사항은 뭐냐면 이 앞에다가 아티클이라고 하나만 써주면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 아티클 객체밖에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티클 전용 객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 해요? 왜? 아티클만 담기로 했는데 인트가 들어온 거니까. 제약사항을 추가했는데 인트가 그냥 맘대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죠, 얘는.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티클만 넣을 수 있는 배열인 거예요, 얘는. 요걸 안 써주면은 얘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런 거 다 담을 수 있어요. 뭘 안 해요, 이런 거. 대신에 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쵸? 근데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제약사항을 걸어주시면 이런 거 담을 수조차 없어요, 이제. 담는 데서 막아버려요. 요 부분은 제너릭이라고 합니다, 제너릭. 제너릭으로 이제 형태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편해지는 게, 지금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거는 어차피 아티클밖에 없네요. 맞죠? 어차피 아티클밖에 없으면 굳이 형변환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아티클만 다루겠다고 미리 말을 한 거니까, 위에서. 여기 밑에서는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형변환을 해줘야 됐다면, 위에서는 애초에 이렇게 제약사항으로 걸어버렸기 때문에 형변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해되시죠? 버전 3을 이제 출력을 하면은 잘 나옵니다. 이제 버전 4로 한번 가보죠. 버전 4, 이그잼 4. 요거는 이제 좀 뭐랄까, 그래,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그잼 3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인티저, 인트는 인티저의 줄임말이에요. 얘는 정수라는 뜻입니다. 정수만 담겠다 라고 했으면은 이런거 이제 못 담는 거죠. 진짜 정수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 내가 진짜로 넣고 싶은 것만 취급하겠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형변화는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좀 간추려서 쓰는 게 이제 버전 4번이 될 건데, 여기다가는 아티클이라고 하나 붙여줄 거고요. 근데 얘는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빼도 돼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대신에 요 앞에 어레이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는 빼도 됩니다. 다시 어레이는 빼도 됩니다. 어레이는. 근데 또 뭐라 하잖아요. 임포트를 안 해서 그래요. 리스트랑 어레이 리스트랑 이렇게 섞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요 앞에 이렇게 제너릭이 붙었잖아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면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얘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인 거고, 얘는 얘랑 연결되는 변수인 거고, 얘는 이제 이 아티클스에 대한 계획서 정도가 될 거고, 실제로 articles.add 하면은 이 녀석 안에 있는 기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얹어놓고 있는 거는 아티클로서 이 어레이 리스트 배열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꼽아놓고 있는 거고, 얘도 인덱스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 1, 2, 3, 4 알아서 지가 넣을 거고요. 또 가져올 때는 요 앞에 아티클 제너릭이 있기 때문에 형변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죠? 4번이면은 네, 잘 되네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글을 추가하면 추가하는 대로 다 들어가요. 그냥 상한선이 없어요. 얘는 애초에 정해놓지도 않았고요. 이거 어디까지 해놨냐 이거. 한 0, 1, 2, 3, 4. 네, 넣으면 넣는 만큼 개수도 셀 수 있는 거고, 차례대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무한히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글 관리할 거고, 뭐 회원 관리할 거고, 이제 실제 나중에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까보시면은 이 녀석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를 자바로 짠 무언가를 본다면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맨 밑에다가 제가 16일차 8월 9일 네, 8월 9일자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제너릭이랑 내부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너릭 부분 보시면은 방금 제가 한 거 있죠. 그대로 있어요. 4번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발전 어떻게 시켰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부 작동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번 가져와 볼게요. 돌아가거든요 얘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임포트를 하지 않았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분명히 쓰고 있고, 얘는 인트만 담을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고, 어레이 리스트 객체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임포트를 안 했어요. 방금 전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이건 직접 만든 거니까. 정수만 넣고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정수 여러 개도 넣을 수 있고요. 그죠? 리무브 삭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 해당 인덱스의 그 요소를 삭제하겠다라는 건데, 가져오겠다도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사이즈도 있고요. 이거는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이거 뭐 보고 만들었냐면 이거 참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내부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리무브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보고 만들었어요. 이 리무브도 여기 보시면 리무브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그냥 참고해서 만든 거라서. 임포트 해서 다시 임포트 안에서 쓰려면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돼요. 이게 싫잖아요 이런 건. 그죠? 그런 거 안 하려면 그냥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래서 실무 코드 같은 거 보시면 진짜로 이 녀석이 꽤 많이 보여요. 우리도 쓸 거고요. 바로 이 다음 시간부터 사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좀 준비를 해야 해요. 일단은 얘는 여기까지만